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인테리어 실내 건축 디자인을 할 때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사용하는 기법을 한번 쭉 보여드릴 겁니다. 이미 영상은 제가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거긴 한데 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상세한 얘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은 요약해서 정말 빠르게 어떻게 하는지만 그 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미드전이긴 합니다. 첫 번째 AI는 뭐냐? 바로 챗GPT가 되겠죠. 챗GPT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우리가 뭐 할 때 사용을 하냐라고 본다면요, 간단해요. 컨셉과 기타 등등 전부 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해놓은 것을 좀 보자면은 40대 남자 사는 무드보드를 제작해줘 했을 때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공간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검색도 하고 잡지도 찾아보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검색이 아니라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무드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요약하고 간단하게 3D 시안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이 또 나가긴 할 건데요.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활용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말고요, 핸드폰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AI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AI와 다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의 주목적은 AI가 정말 많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요. 한 개만 사용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러 개 쓰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듣고 좀 선별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느꼈을 땐 챗GPT는 무료보다는 유료로 사용한 게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챗GPT고요. 자세한 내용은 풀 영상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는 챗GPT에서 하겠고 앞으로 도와주겠지만, 공간 컨셉을 할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지를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훈련생분들한테 뭔가 가르칠 때도 인터넷 잡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디즌 여기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 인테리어 들어가면 인테리어 관련된 게 정말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 디자인 붐이라는 건데 여기도 비슷하게 매거진입니다. 역시나 디자인과 건축,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이슈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책 관련인데요. 여기서 인테리어 포트폴리오 치면은 여러가지 포트폴리오가 나올 겁니다.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건 안 보겠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내용과 연출법 그리고 컨셉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AI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컨셉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 작업 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디자인붐, 이슈닷컴을 좀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스케치업이겠죠. 스케치업은 제가 미리 켜놨는데요. 스케치업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 렌더링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스케치업 플러스 V-Ray 혹은 엔스케이프, 트윈모션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트윈모션, 루미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앞으로의 미래는 D5가 많이 연동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5 같은 경우는 기본 인터페이스는 엔스케이프하고 유사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얘를 눌러서 하면 엔스케이프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에셋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엮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건데 텍스처 3D인데 글자 적으면 3D 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장점은 스튜디오에 가서 여기서 큐레이션인가요?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면 어쨌든 이 연출대로 이 빛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변경해 준다라는 건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D5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D5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앞으로 지금 훈련생분들도 그렇게 학생들, 대학생분들이 참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미래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일 발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격으로 친다면은 다른 렌더링들도 가격은 좀 있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 앞으로도 사용할 거 D5 스케치업을 많이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열심히 스케치업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죠. 여러분은 알긴 하지만 프롬 AI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렌더링 된 이미지 있죠. 렌더링 된 이미지를 여기에 스케치에 가서 어떻게 하대요? 여기 스케치 올리고 스케치 올렸죠. 올린 다음에 간단하게 크리에이트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렌더링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똑같이 갈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느낌만 보여주는 거다 하면은 스케치업까지만 하고요. 이런 AI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프롬프트를 해서 렌더 걸면 어떻게 이 정도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제가 챗GPT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컨셉 하는 것 좀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뭘 얘기해 드렸냐면은 D5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롬에 얘기해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컨셉, 우리가 3D를 했지만 그 앞에서 컨셉 디자인 잡을 때, 제안서 잡을 때, 이런 컨셉이야, 모던 컨셉이야, 이런 컨셉을 잡을 때는 지금 2D의 가장 최강자는 저는 미드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테리어, 아파트, 뭐 단순하게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스플레인에 따라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미드전에 퍼스널라이즈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개인화 같은 느낌인데 스타일 같은 겁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타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스타일을 입히면은 상당히 재밌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한 컨셉을 잡을 때, 그러니까 앞 단계에 속하겠죠. 가한 컨셉을 잡을 때는 미드저니가 상당히 강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챗GPT에서 간단하게 내용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이미지 형성 혹은 가한을 잡을 때는 미드저니에서 좀 잡아줘요. 그리고 내 공간 컨셉을 잡을 때는 참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는 이런 인테리어 매거진 가서 참고를 해서 생각을 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다면 처음에는 챗GPT, 그 다음에는 이런 매거진 좀 보고 그 다음 미드저니 사용해서 간단하게 컨셉 스케치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한 다음에 렌더링은 D5 렌더링 혹은 뭐 지금 저는 사실 enscape V-Ray 다 사용은 합니다만은 D5가 앞으로 미래성을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렌더링 된 이미지를 어떻게 프롬 AI 같은 약간 건축과 인테리어에 좀 맞춰져 있는 AI 가서 후보 정하면은 포토샵 없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계 나왔죠. 그 다음에 제안서는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리 캔버스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안서는 미리 캔버스, 캔바, 그리고 감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전 대표 주자라고 생각해요. 거의 미리 캔버스하고 감마는 미리 캔버스하고요. 캔바는 비슷해요. 미리 캔버스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 새 디자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어디 템플릿 나오죠? 템플릿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죠. 그런 다음 변경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안에는 AI 도구가 있기 때문에 AI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AI 드로잉 해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지금 예시 사용해 볼까요? 그래서 뿅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역시나 이것도 AI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미리 캔버스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일종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리 캔버스하고 유사하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캔바입니다. 캔바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적으로 유명하가 되나요? 보통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미리 캔버스는 약간 네이버 같은 느낌이고 캔바는 구글 같은 느낌입니다. 똑같아요. 해서 내 디자인 만들고 나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왼쪽 편에 템플릿 가가지고 템플릿에서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넣어주시고 이타임 맞춤 편집하면은 뭐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 돼요. 나오는 것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캠퍼스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템플릿만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리 캔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좀 하기는 좀 괜찮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치면은 캔바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대는 비슷한데 미리 캔버스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템플릿 사용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감마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냥 생성을 눌러가지고요. 내가 인테리어, 자 인테리어 포트폴리오 요렇게만 치겠습니다. 해서 개요 생성하면은 얘는 그냥 어떤 단어 프롬프트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준다 이거야. 물론 그 시나리오 내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짜주고 생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시나리오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끔 어떻게 템플릿을 짜준다 이겁니다. 보시죠. 이게 감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캔바가 사실 범용성이 좀 커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캔바가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미리 캔버스만큼 우리가 제안서 만들기 쉬운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감마의 경우는 우리가 뭐 만들 때 머리 아프잖아요. 표 만들기도 머리 아프고 자료 찾기도 애매하고 단어 적기도 애매할 때 감마를 쓰면은 금방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안서까지 얘기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재미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킨이란 건데요. 네킨은 뭐냐, 여기서 드래프트 AI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뭐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챗GPT 있죠? 요거 설명해 드렸는데 챗GPT에다가 제가 이걸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보정을 해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챗GPT만큼 좋은 게 없다. 자, 이게 제가 뭘 만들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제가 냅킨에 이어보겠습니다. 냅킨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요, 도표와 다이어그램화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글 넣었죠? 하면은 얘가 도표가 됩니다. 보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다. PPT를 대신할 수가 있다. 앞에도 PPT였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믹스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요. 왜냐하면은 앞에 미리 캔버스 캔바 같은 경우는 정해진 템플릿을 한다 치면은 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도표해 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는 혹은 교육하는 AI 프로그램과 몇몇 가지 사이트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였고요. 챗GPT 전체적인 줄기. 그 다음에 컨셉 아트의 경우는 미드저니. 미드저니는 유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컨셉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 설명해 드렸고요. 맞죠? 그리고 스케치업에서는 이 D5 렌더를 좀 사용한다. 렌더링 된 것은 프롬AI에서 보정을 좀 하고요. 물론 챗GPT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서는 캔바, 미리 캔버스, 감마 세 가지 중에서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좀 도식하고 싶으면 네킨 AI를 쓰면 된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짧게 소개 글에 가깝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이 있을 거고요.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 녹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